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제1부 세미나가 알차게 좀 진행이 돼서 잘 왔다. 그리고 우리 한배 컨텐츠 협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게 어떤 방향이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한배 콘텐츠다 보니까 이 한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의 성장 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류 문화 콘텐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몰입의 세월을 보낸 게 한 20년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훨씬 20년이 더 넘는데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축적하고 경험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지식 체계화하고 또 많은 발표와 수많은 어떤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국회에서 20분 동안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20분 거의 다 되면 좀 신호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그동안 20여 년 동안 대외적으로 많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한 것 중에 가장 뜻깊었던 것은 제가 1999년에 콘텐츠라는 이름의 최초의 학회를 설립하는데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인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수많은 학회에서 또 불러주시고 해서 강연도 많이 했는데 물론 그 전에 90년대 내내 많은 사실은 이쪽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후로 2010년도에 서울대 경제학 공동학술대에서 창조경제와 문화 콘텐츠라는 발제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많은 레퍼런스가 좀 있는데요. 또 하나 기념비적인 것은 강남구청에서 강남스타일이 한참 25억 뷰 이상을 찍을 때 강남스타일, 왜 강남스타일, 그리고 강남스타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아젠다로 같이 이렇게 공유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배 컨텐츠 협회 창립 세미나이기 때문에 베트남에게 우리는 만약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친구다 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베트남에게 우리는 신문에서 보니까 사위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사위의 나라다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며느리의 나라인가요? 며느리의 나라가 맞겠죠? 사위의 나라니까. 그리고 그 사이의 2세들한테는 어떤 나라냐면 베트남은 엄마의 나라겠죠. 엄마의 나라. 그래서 굉장히 귀한 나라다. 며느리의 나라고 엄마의 나라면 내 손주 뭐 이런 손주들한테 엄마의 나라라면 굉장히 귀한 나라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한류를 뜨겁게 가장 사랑해주는 동남아시아의 국가고 그리고 한류 문화 콘텐츠가 동남아시아를 위시해서 쭉 뻗어나갈 때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베트남이. 그리고 성공 사례가 바로 나왔다. 광고, 드라마, 방송 이런 쪽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런 레퍼런스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글로벌 기업에 창출되고 많은 성과를 내고 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지난 세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한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두 가지의 쌍두마차 양대 축이 있는데요. 네. 방탄소년단하고 K-팝 방탄소년단하고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견인하고 있는 베트남.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 개인의 또는 어떤 특정 조직이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대한 이 글로벌 트렌드, 거대한 물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우리는 잘 탔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과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99년도에 그 디지털 콘텐츠 학회에서 최초에 설립된 말하자면 디지털 문명 전환기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정보화 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콘텐츠 혁명이라는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어느 시점부터 시대극을 한다면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이랄지 애플이랄지 유튜브, 페이스북이 넷플릭스가 글로벌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동인이 뭐였냐면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성장한 거죠. 예. 본질. 그런데 거기에 한류 문화 컨텐츠, 한류 컨텐츠,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구글에서. 예. 그래서 넷플릭스까지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많은 뜨겁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예. 여기에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길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 제가 가장 초창기에 정의 내렸던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이게 디지털 문명의 빠른 이 속도 때문에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을 고민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통 문화와 첨단 ICT의 창조적인 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념정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과정에 많은 이제 또 개념의 정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꿈과 행복을 주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한테 우리가 꿈과 행복을 주는 비즈니스로서의 이 한류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설정한다면 우리는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문화 콘텐츠의 특성은 어떻게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 싸이 같은 경우도 B급 가수였잖아요. 특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축적이 되겠죠, 역량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부분이 뜨게 됐죠. 근데 그 뜨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 그 이후에 젠틀맨이라는 곡을 서둘러서 조금 조급하게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것은 잘 안 됐어요. 근데 강남스타일은 지금도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지금도 살아있고 동남아시아도 살아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강남스타일 싸이의 공연장인데요. 4시간 동안 저 안에 저 뒤편에서 꼼짝 못하고 같이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서울광장 앞인데요. 약 7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B가 A로 상승하는 게 문화 콘텐츠의 특성이에요. 본질적으로. 박항서 감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축구계에서 A급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B급이었죠. B급 감독이었죠. 저 한 가운데 우리 박항서 감독이 계시죠. 바로 그러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은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잘만 하면 나도 여기 계신 모든 여기 우리 한배 컨텐츠 협회가 서로가 같이 집단지성으로 또는 역량이 축적된 전문가들이 같이 소통한다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전 세계 글로벌하게 뜰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그런데 컨텐츠는 첨단 ICT 융합 창조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K-팝만 해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 정말 조련의 시간만 해도 10년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 그 방탄소년단 우리 방시혁 PD가 고백했듯이 첨단 ICT, 페이스북이랄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팬덤층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 우리는 함께 만나야 되는 그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게 뭔가 이런 것은 그 지혜가 뭐하지 않나. 협회의 이유죠. 그래서 이게 문화 콘텐츠의 또 특성은 뭐냐면 제가 2000년 초에 콘텐츠 3대 트렌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 공동 공식 행사에서 방송회관에서 개인화, 융합화, 글로벌화. 지금 생각을 해도 2000년 초에 발표했는데 2018년이 끝나가고 있는 2019년 내년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화는 컨텐츠의 역량이 개인적으로도 축적이 되는 개인 미디어화가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래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얘네들과 만나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융합이라고는 본질적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융합 상품화, 결합 상품화, 융합 서비스화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재적으로 이게 꼭 본질적으로 그 내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식 체계화, 융합은 새로운 떠오르는 지식, 새로운 개념 체계, 지식 체계 이런 부분을 융합 환경은 끊임없이 창출시킨다. 그러면 이 부분 그래서 개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화, 틀림없이 왔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한데 컨텐츠 플랫폼 글로벌 서비스화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놓쳤는가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길도 그런데 틀림없이 제가 원칙을 지키고 나름대로 우리 문체부랄지 우리 조현래 정책관님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우리 문체부의 여러 산하기관 이런 행사들에 가서 나름대로 조언도 드리고 또 말씀도 끊임없이 드리려고 했던 가장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이 디지털 문명 전환기에 가장 중요하게 오는 가장 그 패러다임 시프트 지식 기반 창조 경제라. 지식 기반 창조 경제는 결국 공유 경제, 융합 경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그렇다. 지식 기반이라는 지식 기반에서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K-팝, 엔터테인먼트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게임, 온라인 게임 여기 다 전문가들 계시지만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복 명장 계시지만 한복 우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역사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왔어요. 그걸 고증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 크리에이티브 경제라는 이 구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클러스터라고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우리가 국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의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심천 클러스터, 이스라엘 그 창업 국가도 본질이 클러스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도 우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르별로 우리 문체부가 사실은 콘텐츠 진흥 기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같이 지혜를 모은다면 한대 콘텐츠 협회도 역할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클러스터 전략 여기에 갈 투자도 있고 금융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파이프라인이라고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다 연관해서 하나하나 지식의 덩어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나름대로의 이게 그 뭐 K스타 그룹이랄지 여기 이제 다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서비스 모델 만들고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창조 생태계 원리에서 여기 지금 그 컬처럴라이제이션이라는 문화화가 뭐냐는 이게 문화 콘텐츠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문화화입니다. 컬처럴라이제이션. 이 컬처럴라이제이션은 이게 지금 그 제품 나도 사야 돼. 거기 꼭 가봐야 돼. 한국 가서 꼭 해봐야 돼. 한국적. 제가 늘 지켜봅니다만 저 동남아시아 국가를 위시해서 해외에서 그 한국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명장님께 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문이. 그리고 그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고 그 느끼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 그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행 비용과 구매 비용을 압도하는 거예요. 나 한국 체험하고 싶어. 한국 가서. 그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열풍이 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체험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한류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고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미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우리 문화 콘텐츠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요. 상주 경례의 생태계의 원리에서 동식원의 원리, 클러스터의 원리, 생태계의 원리라고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코어 섹터에서 연관 섹터로 확산된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라이센스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 최영균 회장님 캐릭터문화 산업협회 최영균 회장님 와 계십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컨텐츠, 이 한배 컨텐츠.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온다.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K-팝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K스타 그룹 우리 김공선 부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한 배에 타고 정말 이 이지스함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키워서 나간다면 이 한 배는 한 배만이 아니죠.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다. 라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요즘 최근에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중심의 창조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소셜이랄지 언론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파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냐?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비헤이비어, 행동 특성은 뭐냐? 커넥티드 비헤이비어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기업에서, 정부 정책에서 이것을 제대로 적용시킨 그래서 대박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무궁무진한 제 눈에는 그런 게 몰입 20여 년 동안 몰입한 이유, 몰입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한국인이에요. 김혜리라고. 베트남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 김혜리는 취업을 잡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찾았었죠. 본인의 길.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여러 개의 클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클립이 축적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클립당 보통 40만에서 120만, 150만 클립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거기에서 유튜브가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나누는 창조적인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밀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본인 수입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런 지금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한 소개, 다양한 잡 크리에이션이 바로 이런 기반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적 특성에서 이렇게 이 부분 여기 지금 박광서 감독이 이제 광고를 베트남 광고 시장에서 광고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밀려들고 있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연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베트남 일자리 성장 4대 축이라고 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 베트남 간의 한류 컨텐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양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한백 컨텐츠 협회에서 차원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겁니다. 투어 프로그램. 더 많이 양국 간의 교류가 투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H&B, 헬스 앤 뷰티 분야 좀 더 이것을 체험 프로그램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켓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트남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통시장과 베트남의 전통시장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제품도 거기에 녹아들 거예요. 판매가 이루어지고 떡볶이도 거기서 팔고 라면도 팔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체험. 그리고 베트남의 좋은 음식도 우리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베트남의 좋은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협회의 굉장히 고유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창근 관광대사님, 베트남 관광대사님 오늘 오전에 뵙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념 인증샷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장 내한하는 바람에 아무 정신이 없죠. 대사관 직원 1등 서기관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그냥 온통 마비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뵙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관광청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게 오픈되는데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관광을 잘하는 나라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우리 이창건 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한국형 이 관광 거버넌스에 대한 인사이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문체부 사실은 소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관광공사는 저희 원주에 계시고 관광연구원은 방이동에 있습니다. 옮기셨나? 안 옮기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저 남쪽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서 연결을 다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이 세 기관이 회의 한번 하려면 1시간 회의하고 올라와서 내려가야 돼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K문화콘텐츠 관광청이라고는 차별화 포인트로 관광에 앞서가는 나라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겠고요. 제가 이제 한배 컨텐츠 협회를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한 배입니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in the same boat 해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행운이 따라줘야 되고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고 그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우리 한배 컨텐츠 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